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유세 지원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전통 보수층과 전통 진보층의 결집이 누가 잘 되냐 선거에 가깝거든요. 네. 결집시킬 힘이 중앙선대위에서 없으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소환해서 네. 전통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투표장에 나가게 하고자 하는 일종의 절박함이죠. 부산 유권자 800명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부산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 45.8%,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9.5%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고요. 자, 앞서 4월 1일에 저희가 또 조사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에 조사예요. 두 사람 양자 대결은 오차 범위 밖에 두 자릿수였는데 밖으로 전 후보가 우세였는데 그거보단 격차가 일부 조금 줄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추세를 보면은 전재수 후보가 아직까지 진 여론조사는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아, 좁혀지긴 했지만 진 여론조사는 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차 범위 내라 그러면은 네. 엎치락 뒤치락 해야 의미가 있어요. 네. 어떤 조사에서는 누가 이기고 어떤 조사에 누가 떨어지고 오차 범위 안에서 1위, 2위가 계속 교차하는 느낌이 들면 와 이거 혼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흐름이 꾸준히 전재수 후보가 계속 이기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박형준 후보가 완전히 역전을 해가지고 치고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전재수 후보가 뭔가 실책을 했거나 뭔가 부족했거나 그런 이슈보다는 박형준 시장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부산시장으로서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나 네. 실적 없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못 바꾸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기저기 다 모아봤지만 네. 뭐 단건파 쪽도 기대보고 머리도 깎아보고 세계로 교육 쪽도 해보고 뭐 감독난도 출연해보고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보수는 빅텐트 남 밑으로 다 모여 네. 이렇게 해봤지만 네. 결국은 그게 잘 블렌딩이 돼가지고 향기로운 어떤 커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재료를 갖다 넣은 듯한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히려 저는 중도를 포섭하는데 실패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 중에 나는 뭐 진영 모르겠고 부산시 입장에서 공약 보고 나는 결정했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네. 제가 보기에 15에서 20은 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도 흡수를 못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이. 그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시장도 짚어볼 거고 이제 부산 북갑 제일 뜨거운 재보궐선거 지역도 짚어볼 건데 일단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에서도 좀 인정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전재수 후보가 원톱으로 이제 부산시장에서는 최대 격전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산시장 선거는? 만약에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전재수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너무 아쉬울 선거일 것 같아요. 네. 보수에게는. 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거든요. 네. 제가 부산은 주말마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또 갔다 왔지만 네. 그러면 이제 부산 민심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바닥 민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의 기대가 좀 있어요. 왜 있냐면 이게 부산이 지금 보면은 오랫동안 그 지역의 발전이 조금 정체되어 온 면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발전시켜줄 어떠한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좀 가져올 후보가 부산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데 네. 전재수 후보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제가 이게 부산 시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런 비전은 우리 당이 잘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재수 후보가 그 비전을 주고 있어요. 어젠다를 가져간 거네요. 예,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해양수도 부산. 네. 이게 이제 부산을 굉장히 그 서울에 준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라는 하나의 거대한 아젠다예요.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이것만 구호만 하면 약한데 네. 액션 플랜이 있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논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준 시장 쪽에서 정교하게 파고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베링에 거기 통과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르무즈 사태 이런 것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극항로의 기착지이자 종착지로 부산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전재수 시장의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의외로 서울 사람들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제가 부산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네. 많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체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산이 중흥하려면 네. 부산이 다시 일어서려면 전재수를 찍어야 돼라는 이야기가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나와요. 이게 두 분 말씀이 좀 일맥상통하는 게 어쨌든 전재수 후보는 부산의 미래를 좀 얘기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26일 토론회에서 정의한 개혁신당 후보가 거짓말 탐지기 갖고 왔잖아요. 좀 이슈가 돼서 이게 사실 토론회에서 좀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봐야 돼요. 네. 아니 뭐 그런 적이 있나요? 우리 헌정사에서 저런 적이 있나? 아니 저렇게 할 것 같으면은 거짓말 탐지기 모든 토론회에 다 깔아놓고 해야죠. 네? 안 그래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주 중대한 범죄인데 다 깔아놓고 그 거짓말 탐지기가 뭐 많이 알려졌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저게 신빙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저걸 가져왔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화제를 만들려는 건데 네. 미리 협의된 것도 아니고요. 네. 저걸 저렇게 하는 거는 역효과죠. 전재수 시장이 당황했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의한 후보가 아니 뭐 저런 게 다 했어. 선 넘지 말라. 이렇게 그럼요. 좀 얘기했죠. 예, 당연히 그렇게 여론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건. 어떠세요? 답변이 저기 지방선거 수표일까지 이 네거티브전이 부산시장에도 조금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어질 것 같고요. 정의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되는 현재 제3 후보다 보니까 네.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네거티브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산 바닥 민심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전재수 시장이 포지티브한 측면에 있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부산 시민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재수 시장에 네거티브를 해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판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전재수 시장이 얘기하는 그 포지티브한 측면의 비현실성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네거티브를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네. 제가 북갑에 계속 가서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북갑의 박민식 전재수 20여 년 시대 동안 뭐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북갑이 그러면 전재수가 북갑에 박형준, 박민식, 전재수 20년의 시대 동안 네, 네. 북갑이 전재수가 삼선을 하면서 있었지만 뭐가 바뀌었냐는 뭐가 거죠. 바뀌었냐? 그러면 부산시를 뭘 바꿀 수 있겠냐는 거죠. 북갑을 이렇게 정체를 시켜놨는데 네. 부산시를 뭘 바꿀 수 있냐. 역으로 있잖아요. 북갑 이야기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네. 북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먹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한동훈 후보가 지금 뭐 낙동강 아레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낙동강에 거대한 그 콘서트장을 지어가지고 지역을 부흥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일종의 부산시에서 전재수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북극항로 이야기랑 비슷하게 북갑 주민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박형준 시장은 뭐냐? 그와 같은 한동훈 후보의 그러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전재수는 뭘 하고 있었냐로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 쪽이랑 결합해서 들어갔다면은 굉장히 박형준 후보 쪽이 이게 점수를 딸 수가 있을 건데 네. 박민식 후보 쪽이랑 결합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박형준 시장은 그러면서 근데 박 시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박 시장의 딜레마인데 네. 캐치홀 파티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제가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여기 동아일보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내년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할 일이 있다. 네. 그걸 만약에 성공시킨다면은 장동혁 대표는 보수에 굉장히 길이 남을 당대표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결론은 한국일보 조사긴 한데 그 장동혁 대표가 뭘 했어야 되냐면 전통 지지층을 달래서 잡아놓고 네. 중도로 나가는 쪽으로 확실히 끌어안았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를 박형준 시장이 했어야 되는데 네. 박형준 시장은 리스크를 무릅쓰더라도 예. 네. 그런데 여기를 달래서 잡아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을 썼어야 됐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박민식 후보랑 결합하면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네. 그게 지금 그 박형준 시장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고 네거티브를 해도 그게 지금 안 먹히는 겁니다. 네거티브를 할 거면 전재수의 능력에 대한 네거티브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게 저도 한 10초 정도만 네. 그게 박형준 시장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재수의 미래나 공약에 대한 현실 가능성 이런 걸 공격하고 너 이때까지 한 게 뭐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박형준이 니는 시장하면서 뭐했노? 이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더. 네. 바로 대치기 대치기 당하거든요. 당할 수 있네요. 그 전혀 박형준 시장이 유효타를 못 날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시장 후보자 결정 못했다는 대답이 30.1%여서 10명 중 3분이 유권자 10명 중 3명이 고민 중이라는 얘기예요. 깜깜이 동안 골든클로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불가능한 것 불가능하다. 짧게 뭐 넘어갈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판에서 10명?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접점 지역들 있잖아요. 네. 오차 범위 내 접점 지역들은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 부산 경남 일정 소화했어요. 국힘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당권 저기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부산을 간 게 어쨌든 뭔가 변화를 좀 감지한 거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지금 뭐 부산뿐만이 아니고 대구 군위도 가셨었고 울산도 이제 방문하셨었고 이제 전국을 이제 주요 곳을 가시는데 네. 뭐 어떤 선거에 어떤 위태로움이 있어가지고 개입하시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이제 가시는 정도인 거고 선거 개입이라는 말씀은 뭐 여러 차례 이미 이슈가 방송에서 많이 됐지만 뭐 윤석열이 했던 거에 비하면 전혀 뭐 아무것도 아니어서 선거 개입으로 프레임 아무리 잡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법적으로 뭐 탄핵이면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오셨을 때 저 그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네, 괘씸하네, 아주 그냥 민주당한테 표 안 줘야겠네. 네. 그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나 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오히려 그냥 네. 대통령께서 신경을 쓰시는구나. 참 고맙다. 우리 지역에 와주셔서 네. 그 정도 인상일 것 같고. 네. 근데 그거를 민주당 후보가 본인은 비전을 별로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대통령 오신 거 하나만으로 난 대통령하고 같이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오버를 하게 되면 그게 역풍이 되겠지만 따로따로 건조하게 간다면 전혀 뭐 악재될 건 없죠 민주당에게. 네. 어떻게 보세요? 해양수도 이야기를 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바닥 민심에서 지금 먹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 그 전재수 후보의 공약의 현실성을 더해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관계. 예, 그게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재수 후보에게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거에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이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또 야당으로서 이게 일종의 그 홈 어드밴티지를 지금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뛰는 경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질서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사실상 수도권 호남 빼고 전국 다 돌고 있는 분위기예요. 유세 네. 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 지원, 국민의힘 유세 지원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좀 이번에 박 변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층에 대해서 여전히 그 결속을 시키는 데는 호구력이 좀 있다. 네, 네, 있어요. 호구력이 좀 근데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왜 이렇게 불러내게 됐는가를 저는 이제 당권파랑은 지금 이제 사실상 끊어져 있으니까 네. 그 당권파를 별로 뭐 저기하진 않을 그 약간 진보 성향 매체 야당 반장 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네. 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분 취재를 해봤냐, 내가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 선대위 차원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선대위별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건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전통 보수층을 결집시키기도 힘들 정도의 네. 상황인 거예요. 전통 보수층이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네. 양쪽의 전통 보수층과 전통 진보층이 결집이 누가 잘 되냐 선거에 가깝거든요. 네. 그런데 전통 보수층을 우리가 결집시키기가 지금 힘이 약한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또 장동혁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얘기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대위를 결집시킬 힘이 중앙선대위에서 없으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소환해서 네. 전통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투표장에 나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절박함이죠. 절박함. 네. 어떻게 보세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비슷한 저는 동기는 저도 같이 판단하는데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조차 지금 뭐 추경호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 나왔다, 박근혜 효과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섣부르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정반대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 저는 이제 대구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박근혜를 바라보는 정서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대구에 한 6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은 거의 동질감을 느껴요. 네. 같은 현대사를 겪어온 나의 삶과 그의 삶이 거의 같은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네. 그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부정이다. 이런 정서적 유대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원래 어른들이 네, 특히. 네. 굉장히 강했고 탄핵이 됐을 때에도 동정 여론이 많았어요. 네. 제 가족이 없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해가지고 배우자도 없고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외로운 상황에서 그 이상한 최순실 같은 사람이 틈탄 거 아니냐. 네.
동정 여론이 굉장히 강했고 여기서 더 나가서 비난받으면 본인이 비난받은 것처럼 화내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감옥에 갔다 오고 박근혜가 사면을 받고 달성군 사저 들어올 때까지도 약간 측은해한 마음이 강했는데 유영아 의원이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식었어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유영아라는 사람이 정치를 할 만한 깜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박근혜라는 후광을 입어가지고 영향력을 미쳐서 공천을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 현실 정치에 개입하면은 우리가 동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영아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동일시하는 그런 그렇죠. 게 좀 있네요. 네, 그런 그러면서 시각이. 뭐 이번에 단식 때 장동혁 대표 단식 때도 뭐 올라가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 했다고 전 대통령 한마디 했다고 단식 딱 멈춰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 쇼 하나요, 이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구력을 급격히 약화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고연령층 있죠, 70대 이상. 네. 거기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와서 막 어깨도 굽어 있고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이고 안 됐다 내 투표 안 할라 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 많이 들겠더라 웃잖아 근데 그래도 투표해야 안 되겠나 그게 고연령층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60대 이하는 전혀 소구리가 없다고 저는